취업 루트, 그림으로 취업할 수 있는 루트와 N 전망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관찰한 업계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로 좀 이야기 드릴 거고, 그림 취업 루트는 뭐가 있냐 이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1번은 게임잡, 잡코리아나 뭐 이런 채용 사이트들이 있죠. 채용 사이트들, 그런 사이트들하고 똑같고요. 이제 게임 회사들 위주로 많이 올라오게 되는 곳인데, 보통 여기에 올라오는 게 다른 잡코리아나 이런 곳에 올라오는 것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올라오고, 여기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집중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게임잡부터 찾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가시면 뭐 딱히 다른 부분을 쓸 필요는 크게 없고요. 여기서도 이제 두 갈래로 갈리게 돼요. 이제 원화나 일러스트 같은 거 하는 그냥 게임 회사, 여러분들 이제 막 좋아하는 정직원, 좋아하실 게 아닌데 아직 정보가 좀 없으신 것 같고, 정직원 되는 유일한, 그림으로 보편적으로 정직원이 되는 유일한 루트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주도 구합니다, 가끔. 그래서 외주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도 하고 뭐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두 가지 다 한다 하지만 위에 게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끔 번외로 강사 채용 공고도 올라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할 말 참 많지만 오늘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이제 SNS가 있고요. 주의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들 아시는 뭐 큰 파랑새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셔서 이제 활동하시면 되고, 의외로 이제 헤드헌터 분들이나 이런 이제 인재를 쏙쏙 빼가기 위한 분들이 많이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먼저 연락이 오니까요, 그림들 많이 올려보시는 게 좋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뭐였죠? 외주 사이트죠. 외주 사이트인데, 요거는 뭐 지난번에도 했지만 제가 이거 클립을 해드릴 거예요. 클립 해드릴 거니까 요거 댓글로 아시는 사이트들은 조금 이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URL을 댓글로 쓰면은 이제 다 걸러져요. 그러니까 URL 쓰지 마시고 그냥 사이트 명만 올려주시면은 서로 좋은 정보 공유가 될 것 같습니다. 외주 사이트 가시면은 이제 외주를 구하고 외주를 주는 회사를 구하거나 회사에서 외주를 해줄 사람을 구하는, 양쪽 다 쌍방으로 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채용 공고들도 이제 외주에 최적화돼서 막 나열이 되어 있고, 인재란도 보통 이제 게임작 같은 경우는 좀 더 잡코리아라든지 그런 채용 사이트들 같은 모습인데, 외주 사이트들은 막 그림이랑 필요한 단가 같은 것들이 이제 앞에 나오면서 좀 더 기업 입장에서도 사람을 구하기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뭐 외주 관련 카페들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댓글로 조금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취준생이잖아요. 취준생이죠. 요즘 취업난입니다. 굉장히 취업난이고요. 취업난 얘기가 나온 거는 거의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취업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취업난이에요. 더더 취업난이고 더더더 취업난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취준생분들이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게임잡이라든지 SNS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게임잡 커뮤니티가 있고, SNS는 SNS니까 자기의 생각을 많이 표출하는 편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정보를 접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취업을 한 사람들은 이런 데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잘 안 들어가면 뭐 들어갈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취업이 되고 나면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SNS에 할 수 있지만 특히 게임잡은 정말 안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커뮤니티에 상주하는 경우들은 대부분이 취준생이다. 대부분이 취준생이고,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취업을 안 한 사람들이 넌지시 건너 듣는 말들이 과장되고 왜곡돼서 올라온 것들이 과장되고 왜곡되었는데,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글들이. 그래서 이런 부정적 감정까지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처럼 막 올라오죠, 당연히. 키보드만 잡으시면 다들 전문가가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업계를 처음 접하실 때 있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먼저 갖고 올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너무 의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SNS도 마찬가지고 익명성으로 너무 불특정 다수가 자극적인 글들로 이슈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NS에서 어떤 그림 문화를 배운다든지 이 업계에 대한 것들을 들으실 때 조금은 잘 걸러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안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사람은 되게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여러분들 나는 이런 데 들어가도 다 걸러 들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저는 달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달라요. 여기는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되시면 정말 현자급이세요. 그게 원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고 괜찮은 곳들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잘 구분하시는 게 좋고 잘 안 된다면 조금 멀리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게임잡에서는 그래서 커뮤니티를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채용 공고에 들어가서 요즘 회사들이 어떤 인재들을 채용하는지 그림 스타일이라든지 원하는 인재상이라든지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가서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 이런 사람들 뽑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NS에서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기업의 이야기들을 보기는 좀 힘들고요. 반대로 이제 좀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게임잡에서도 그림을 올리면 갤러리라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보고 먼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SNS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잘 그리고 조금만 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 그려주면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사실 SNS 쪽에서 이슈가 되는 경우는 잘 그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좀 자극적인 걸 그리게 되면은 조금 더 이슈가 되면서 노출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명세와 퀄리티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세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셔야 SNS 쪽에서 일을 이렇게 연락이 먼저 와서 작가님 하면서 연락 오는 게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외주 사이트는 뭐 딱히 언급할 건 없이 아까 그대로고요. 여러분들이 웹 활동을 조금 꾸준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만 이제 조금 알려지기만 해도 이제 메일로 연락이 계속 와요. 저도 그림을 안 올린 지 벌써 막 뭐 개월도 아니고 연차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인터넷에 그림 안 올리거든요. 아직도 연락 오거든요. 지금도 옛날 그림 보시고. 그런 것처럼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조금씩 그림이 퍼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스테이션이 있는데 그것도 안 올린 지 되게 오래됐고 옛날 그림들이고 다. 핀터레스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 일러스트 이런 거 검색하시면 제 그림을 한 번씩은 꼭 보실 거예요. 분명 보실 거예요. 제 그림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보여드리면 이거 보느님 그림이었어요 하는 그림들도 있으실 건데 그런 것들도 통해서 계속 연락이 오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웹활동 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웹활동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공간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잘 모르시는데 웹활동은 인터넷엔 나만의 공간이라는 게 없어요. 고소 한번 하면 푹 갑니다. 조심하시고 그리고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왜 웹활동을 하냐면 내가 A라는 그림도 그리고 B라는 그림도 그리고 C라는 그림도 그리고 많이 그리죠.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근데 나는 내 그림 중에 B 그림이 좋은데 이게 제일 잘 그린 것 같은데 사람들은 C를 자꾸 좋아해요. 그러면 나도 아까 이야기 드렸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고집을 부리려고 해도 은근 C 같은 그림을 조금씩 B, C 정도로 타협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 향후 진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이죠. 그림 스타일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웹활동을 늦게 시작해갖고 많이 후회를 했어요. 진작하면서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좀 볼걸. 내 그림 중에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요거는 조금 많이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웹활동 좀 조심스럽게 많이들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SNS마다 선호하는 그림체도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림체에 맞는 곳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전망이라고 하면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곳은 결국 게임 회사고요. 주식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즘 게임 관련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웹소설이 있을 거고 웹툰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정도고 또 번외로 일러스트 쪽이 있겠죠. 그냥 이 세 분야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어떠한 후원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 경우는 뭐 제가 다루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워낙 예술 쪽으로 많이 가니까 게임 쪽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 드렸었어요. 이제 모바일 시장보다는 이제 콘솔이라든지
PC에서도 좀 규모가 큰 게임들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뭐 많이들 뉴스 보셨죠? 이제 큰 대형 게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제가 펄어비스를 오늘 많이 했었는데, 펄어비스에서 또 대작 게임들 막 발표가 이번에 많이 났었어요. 주식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바일 디스플레이잖아요. 모바일로 게임을 할 때는 요만한 핸드폰을 들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여기다가 뭐 패드를 연결해서 게임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거면 그냥 뭐 이 닌텐도 스위치 같은 거 들고 다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휴대용으로, 진짜 휴대성이 강한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게임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이게 왜 문제냐면 이 모바일로 아무리 퀄리티를 올려놔도 조작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임들도 아무리 퀄리티가 좋아도 자꾸만 자동으로 사냥을 하게 하고 원터치나 투터치 게임으로 계속 만드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작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편하다는 거는 게임성을 키울 수가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서양 게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게임 패드들을 보면은 아날로그 스틱이 이렇게 두 개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화살표 버튼이 있고, 메뉴 버튼이 있고, 여기에 두 개가 있고, 요쪽 옆면, 요 검지로 하는 버튼이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게임이든 조금 AAA급, AAA급 좀 규모가 있는 게임들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냐면 억지로라도 이 모든 버튼들을 다 각자 할당을 시켜요. 왜냐하면 조작자가, 게임 플레이어가 이것들을 다 눌렀을 때 이 게임은 되게 풍부한 조작을 갖고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탄탄하게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도 게임의 재미의 일부였는데,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디스플레이가 작죠. 보통 손바닥으로 가려지는 사이즈잖아요. 요즘에 뭐 오딘이라는 게임이 굉장히 핫한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픽도 너무 좋고. 근데 아무리 그래픽이 좋아도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무시 못해요. 아무리 웅장하게 멋지게 해도 진짜 막 100인치짜리 TV를 눈앞에서 보면서 막 날아다니고 막 100만 대군이 막 달려가는 이런 걸 보는 거랑 요만한 손바닥만한 화면에서 100만 대군이 달려가는 건 느끼는 스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너무 잘 만들었지만 이거를 큰 화면을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큰 화면에 연결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모바일에서 플레이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여러모로 더 있어요. 사업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이유들로 모바일 게임에는 한계에 이제 부딪혀 버렸어요. 요즘에 뭐 PC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의 그래픽도 뭐 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의 퀄리티적인 부분들은 PC에 비해서 많이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방금 같은 이 매체의 한계 때문에, 플랫폼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뭐 뭐였죠? 퍼즐 게임? 아무튼 퍼즐 게임 옛날에 유행했었고, 간단한 게임이 유행했었던 스마트폰 초창기에는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발달할 게 다 발달해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잖아요. 막 5성, 6성 이제 꼴도 보기 싫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쪽으로 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당시에 이제 스물스물 많은 회사들이 PC 게임이라든지 스팀 게임이라든지 콘솔용 게임들에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들도 보였고, 채용을 조금씩 하는 모습들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가겠다. 이제 펄어비스가 좋은 이제 전례를 보여주면서 이제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것 같고, 뒤에서 좀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계속 이 규모가 있는 게임들이 인기를 탈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만큼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까 하는 의문은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림쟁이니까 여기서 그림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겠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디스플레이가 작다 보니까 귀여운 것들이나 이제 캐주얼한 것들이 각광을 좀 많이 받았어요. 작은 디스플레이에 잘 어울려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손바닥만한 디스플레이에서 100만 대군이 막 실사로 나와봐야 웅장함이 덜하기 때문에 물론 잘 그리면 멋지겠지만 시너지를 못 받는 거죠, 작은 디스플레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림체도 점점점 이 큰 규모의 게임으로 넘어갈수록 좀 더 실사가 많이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실제로 채용 공고를 보면은 재작년쯤, 2년 전, 3년 전쯤 모바일이 아직은 많이 대세일 때에 비해서 반실사, 실사 뽑는다라는 채용 공고가 눈에 띄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자, 앞으로는 계속 실사가 조금 더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캐주얼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림체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업계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의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얘기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엄청 막 앞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웹소설과 웹툰이 있습니다. 여기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즘에 게임 업계가 많이 침체가 근래 그 몇 년 동안 많이 침체가 되면서 실제로 시장이 커지면은 돈이 많이 돌고 사람들이 입방아에 많이 오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자꾸 듣다 보면 왠지 좋아 보이면서 그쪽으로 가게 돼요. 게임 업계가 많이 성행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생겼냐면 게임 관심도 없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다 일로 가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저는 게임 해본 적이 없지만 게임이 왠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가요. 근데 이제 게임 업계가 조금씩 안 좋아지니까 사실 게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사실 그냥 듣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웹소설과 웹툰 시장의 근원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맞아요. 처음 시작했던 건 만화책이죠. 만화책. 우리 시대의 기준이에요. 더 과거로 안 넘어가고 만화책과 소설책이 기본이었죠. 사실 이거 그대로 다시 온 겁니다. 플랫폼만 바뀐 거예요. 플랫폼만 바뀐 거고 플랫폼에 맞게 조금 더 세련되게 변형됐을 뿐인데 자 생각해보세요. 만화책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소설책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아주 오래됐죠. 뭐 조선시대도 있었으니까. 이것들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컨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도는 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렇죠?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막 엄청 부흥기를 얻었다가 엄청 쇠퇴기를 얻었다가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약간의 굴곡은 있었어도.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웹소설 웹툰 시장은 계속 갈 것 같고요. 계속 갈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의식하셔야 될 거는 드라마를 많이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 대중선호도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자, 우리 10년 전, 15년 전 드라마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다 의학 드라마예요. 의학 드라마면은 병원에서 사랑하는 얘기,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스파이 관련된 드라마예요. 그러면 스파이들이 사랑하는 얘기, 그리고 차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럼 차 관련해서 차를 구입하다 사랑하는 얘기,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무슨 주제가 나오던 어쨌든 그냥 연애하는 얘기로 빠져버리죠. 그리고 한 2화까지는 뭔가 색다르다, 이런 드라마가 나오냐 하다가 3화부터는 결국 또 이제 각 성별의 주인공, 두 성별의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그냥 알콩달콩 막 싸우다가 연애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 흐름이 달라진 게 이제 판타지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졌어요. 현실물보다. 그래서 연애, 사랑도 계속 연이어서 사랑을 받고는 있지만 조금 더 판타지의 비율이 많이 커졌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일본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일본 문화 따라간다고 하죠. 일본 문화가 이세계물이라고 하죠. 이세계물. 오타쿠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요. 이세계물이 핫해지고 나서 우리가 15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저기 핫해지고 나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정확히 몇 년인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도 갑자기 예전에 호텔 델루나라든지 갑자기 다른 세계에서 판타지가 막 나오면서 하는 드라마들이 막 성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웹툰이나 웹소설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사랑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판타지죠. 패션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의 추세를 보면은 웹소설이나 웹툰의 추세들도 얼추는 보여요.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좀 친근하게 다가가시라고 쉽게 풀어드린 거고, 저도 이런 대중문화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만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장르들을 판단하시면 좋다 라는 거고요. 웹툰 시장이야 창의성이 정말 많고 다양성이 많지만 웹소설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정형화되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로맨스 판타지라든지 그냥 일반 판타지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흥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르마다 그림체가 다르죠. 요거는 웹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 테니까 제가 언급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장르에 맞는 그림체들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에 좀 더 용이할 거다. 그리고 드라마를 먼저 관찰하시면은 이후에 웹툰이나 웹소설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웹툰이 먼저 리드를 하고 드라마가 따라하고 웹소설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됐든 웹툰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보통 두 개가 먼저 리드를 하는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웹툰이나 드라마들을 좀 보면서 변화가 변곡점이 좀 찾아왔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장르들로 이제 그림체를 좀 준비해 주시면은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림체들은 어떤 그림체를 그려야 되냐, 이거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끝을 볼게요. 어떤 그림체를 그려야 취업이 되냐라고 물으시는데 묻지 마시고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